어린 왕자. 첫 번째 보니까 챕터 1. 모자가 아니에요. 6살 때였다. 진짜로 겪은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 밀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쓴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6달 동안 6months 동안 잠만 자면서 먹이를 소화시킨다. 다이제스트 한다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런 다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 하나를 그렸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1호인 셈이다. 내 그림 제1호.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무섭지 않으냐고 묻곤 했다. 그때마다 어른들은 똑같이 말했다. 이건 모자잖아. 모자가 왜 무서워? 그림 제1호는 실패였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이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른들이 알아보기 쉽게 보아뱀의 속이 훤히 보이도록 그렸다. 어린아이들은 참 피곤할 수밖에 없다. 어른들을 이해시키려면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하니 말이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하지만 그림을 본 어른들은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수학이나 국어 같은 걸 공부하는 게 낫다고 충고해 주었다. 그때 난 어쩔 수 없이 화가가 되려는 꿈을 접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고 세상 곳곳을 날아다녔다. 정말 많은 어른을 만났다. 좀 똑똑하다 싶은 어른을 만나면 내 그림 제1호를 보여주곤 했다. 제1호. 하지만 어른들의 답은 똑같았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모자로군요. 그러면 난 보아뱀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했다. 카드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것들에 대해 말이다. 그렇게 지내던 6년 전 어느 날 나는 사하라 사막 위를 날아다가 비행기가 고장이나 비상 착륙을 했다. 챕터 2. 어린 왕자와 만나다. 그날 밤 나는 마을과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잠이 들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 누군가의 목소리에 잠이 깼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저기,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깜짝 놀라 후다닥 일어났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애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는 않았다.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픈 것 같지도 않았다. 한참 만에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아이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부탁이야. 너무 놀라서일까? 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만년필과 종이를 꺼냈다. 하지만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릴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동안 지리나 역사, 수학과 국어 같은 것만 배웠으니까 나 그림 그릴 줄 몰라.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할 수 없이 내가 그릴 줄 아는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렸다. 코끼리를 삼킨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이다.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그러니까 작고 귀여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아이는 내 그림에서 모자가 아닌 보아뱀과 코끼리를 봤다. 나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대충 서툴게 양 한 마리를 그렸다. 그랬더니 아이는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이 양은 병이 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렸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양을 그려줘.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 하지만 또 퇴짜였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그림을 몇 번이나 다시 그리니 짜증이 났다. 나는 고장난 비행기를 빨리 수리해야 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주며 말했다. 아휴,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바로 이거야.
그런데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할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아니, 괜찮을 거야.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아.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가 묻는 말에는 좀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랬다. 이건 대체 뭐야? 비행기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지.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어린 왕자는 깔깔 웃어댔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그때 나는 바로 되물었다. 어린 왕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행기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하긴 이런 걸 타고 왔다면 그리 멀리서 오진 않았겠네. 그러고는 생각에 잠겨있더니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 소중한 듯 들여다보았다. 이 상자의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고 말고 네가 원한다면 양을 메어둘 고삐와 말뚝도 그려줄 수 있어. 그러자 어린 왕자는 놀라며 되물었다. 양이 가긴 어딜 간다고 메워둬. 아저씨는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메어두지 않으면 길을 잃을지도 몰라.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나서 애처로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집 한 채 정도 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별이 바로 소행성 B612호가 아닐까 생각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아이다. 물론 실제 모습보다는 훨씬 못 그렸다. 6살 때 보아뱀을 그린 이후로 다른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나는 지금부터 소행성 B612호에서 온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아이를 생각하니 벌써 슬픔이 밀려온다. 어린 왕자가 그 양 그림을 가지고 떠난 지가 벌써 6해나 되었다. 내가 이렇게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그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챕터 3. 해 지는 풍경. 선셋. 그지?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여행에 관해 매일 조금씩 알아갔다. 바오바브 나무의 이야기는 그를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들었다. 어린 왕자가 무척 진지한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또 양 이야기였다. 그럼 정말이지. 잘 됐네. 그럼 바오바브 나무도 먹겠지? 아마 그건 먹지 못할걸. 바오바브 나무는 교회당만큼이나 크잖아. 코끼리 떼를 데리고 가도 다 먹지 못할 거야.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이 왕자는 깔깔댔다. 하지만 큰 바오바브 나무도 처음엔 조그만 싹으로 돋아나지 않겠어? 어린 왕자는 영리하게 질문했다. 그런데 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 그건 그래. 근데 넌 왜 바오바브 나무를 양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야? 어린 왕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그 수수께끼를 혼자 끙끙대며 풀어야 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좋은 풀의 씨앗과 나쁜 풀의 씨앗이 있다. 나쁜 풀의 씨앗이 땅 위로 얼굴을 쏙 내밀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 없애야 한다. 그 중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항상 찾아봐야 할 무서운 씨앗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바오바브 나무 씨앗이다. 자칫 조금 늦게라도 발견하면 곧바로 별 전체를 뒤엎고 별에 구멍을 내고 말 테니까. 그러면 그 작은 별은 펑 하고 터져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중에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하기 싫은 일 중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바오바브 나무의 싹을 없애는 일이야. 물론 귀찮긴 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규칙적으로 뽑아준다면 말이야. 어느 별에 사는 게으름뱅이는 바오바브 나무를 3그루나 그냥 두었다가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아주 정성껏 그렸다. 바오바브 나무가 아주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마음이 쓸쓸할 때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본다고 했다. 그를 만난 지 나흘째 되던 날 그것을 알았다. 난 해가 지는 걸 보는 게 좋아.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자. 그래. 하지만 해가 지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곧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 여긴 내 별이 아니지? 난 가끔 내 별에 있다고 착각하지 뭐야. 어린 왕자의 별은 아주 작아서 의자를 조금씩만 옮겨가면 해가 지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저씨도 마음이 쓸쓸해지면 해가 지는 걸 봐. 왜? 그러면 마음이 좋아지거든. 난 해 지는 걸 43번이나 본 날도 있어. 오, 43번이나? 응. 그러면 그날 넌 그렇게 많이 쓸쓸했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챕터 4. 어린 왕자가 사랑한. 닷새째 되던 날 어린 왕자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물었다. 양 말이야.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그날도 양 때문에 어린 왕자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다. 그렇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으니까. 가시도 친 꽃도? 물론이지. 그러면 꽃에 가시는 왜 있어? 그때 나는 비행기를 고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아, 가시 같은 건 아무 쓸모도 없어. 아이, 꽃이 가시를 만드는 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가만히 있더니 곧 울먹였다. 그러더니 나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야. 꽃은 연약하고 착해. 가시는 그런 자기를 지키려고 있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자기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비행기 고치는데 집중한 내가 말이 없자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아저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느라 무척 바쁘거든? 아이, 그러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 중요한 일? 나는 그때 비행기에 나사를 돌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린 왕자는 어느새 화를 내고 있었다. 내가 아는 어떤 별에는 얼굴이 빨간 어른이 살고 있어. 그 사람은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숫자놀이뿐이야. 맨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러면서 난 중요한 일을 해 하며 잘난 체를 해.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버섯이야.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옛날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고 양들은 그런 꽃을 먹었어. 그러면 왜 꽃들은 가시를 만들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려고 고생하느냔 말이야.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 어린 왕자는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내가 사는 별에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이 있어. 난 그 꽃을 무척 사랑해. 근데 어느 날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릴지도 모르잖아.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내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침내 어린 왕자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꼭 안아주었다. 울지 마. 네가 사랑하는 꽃은 별일 없을 거야.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양이 꽃을 먹지 못하게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참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방법을 몰랐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어린 왕자의 별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탐스러운 꽃봉오리가 맺더니 마침내 꽃을 피웠다. 해가 뜰 무렵이었다. 꽃은 하품을 했다. 아, 졸려. 아직 꽃잎을 다 손질하지 못했는데. 어린 왕자는 꽃을 보고 감탄했다. 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난 햇님과 같이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꽃이 아름답지만 겸손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잘난 척하니까. 꽃은 혼자 들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네요. 나도 식사할 수 있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꽃의 말을 알아듣고는 꽃에 시원한 물을 뿌려주었다. 한 번은 꽃이 호랑이 이야기를 했다. 호랑이가 무시무시한 발톱을 세우고 나한테 덤벼도 난 끄떡없어요. 여긴 호랑이가 없어요.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고요. 난 풀이 아닌데. 미안해요.
어린 왕자가 사과하자 꽃이 이번에는 바람 이야기를 했다. 난 호랑이는 무섭지 않지만 거센 바람은 딱 질색이에요. 정말.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 덮개를 좀 씌워줄래요? 여긴 아주 춥네요. 예전에 내가 살던 곳은...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꽃은 거짓말을 하려 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의 별에 씨앗으로 온 꽃이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꽃은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것이 부끄러워 어색하게 기침만 해댔다. 마치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를 빨리 씌워주지 않아서 감기에 걸린 것처럼. 이 일로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면서도 꽃에게 실망했다. 꽃 이야기를 하던 어린 왕자는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바라봐야 했어. 그저 바라만 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난 그걸 고맙게 여길 줄 몰랐어. 호랑이 얘기도 사실은 나의 관심을 끌려고 한 건데 그땐 그걸 몰랐어. 어린 왕자는 못내 후회스러워했다. 꽃의 말보다는 꽃이 나한테 해준 것을 생각해야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꽃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사실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건데 그걸 왜 몰랐을까? 내가 그땐 너무 어려서 꽃을 이해하지 못했나 봐. 어느새 어린 왕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챕터 5. 어린 왕자를 사랑한.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오는 날 아침 자기 별을 청소했다. 먼저 화산 3개를 깨끗이 청소했다. 그리고 나서 바오바브 나무의 싹도 뽑았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도 씌우려고 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안녕, 잘 있어요. 어린 왕자의 목맨 작별 인사에 꽃은 기침만 콜록콜록콜록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난 참 바보였어요. 꽃이 하기엔 쉽지 않은 말이었다. 그동안 투정 부린 거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를 들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꽃은 뜻밖의 말을 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다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바보였어요. 언제나 행복하길 바래요. 말을 마친 꽃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리고 유리덮개는 이제 필요 없어요. 바람이 불 텐데요. 난 꽃이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좋아요. 하지만 곤충들도... 참아야죠. 나비가 아니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테고. 마지막 말을 할 때 꽃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난 호랑이처럼 무서운 짐승이 와도 겁나지 않아요. 이게 있으니까요. 꽃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왜 이렇게 꾸물거려요? 떠나기로 했으면 어서 가세요. 꽃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어린 왕자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챕터 6. 별을 찾아 나서는 여행. 어린 왕자는 가까운 별부터 찾아갔다. 첫 번째로 간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별 전체를 덮을 만큼 커다란 망토를 걸치고 있었는데 붉은 천과 털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는 등받이가 높다란 의자에 위엄있게 앉아 있었다. 왕은 어린 왕자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오호, 나의 신하가 왔구나. 왕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신하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전하께서는 이곳에서 무엇을 다스리나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우와, 저 별들이 모두 전하의 명령에 복종하나요? 물론 어떤 별도 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노라. 오벨미. 어린 왕자는 왕의 힘이 부러웠다. 왕과 같은 힘만 있으면 해가 지는 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하, 부탁이 하나 있어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왕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다.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단 조건이 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게 언젠데요?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니 기다리도록 하라. 하지만 어린 왕자는 기다리는 일이 지루하고 심심했다. 더 이상 이 별에 머무를 이유도 없었다. 전하, 저는 이제 그만 떠날래요. 이 별에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왕은 실망했다. 하나밖에 없는 신하를 잃기 싫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왕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물론 그 순간에도 왕은 위험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가지 마라. 너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노라. 여긴 재판받을 사람도 없는걸요? 그럼 전 이제 그만.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별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가 두 번째로 찾아간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왔군. 그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말한 첫 마디였다. 그는 모두가 자기를 찬양한다고 믿고 있었다. 찬양은 뭐야? 대단해요. 멋져요.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근데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이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줄 때 인사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이지. 후후후후. 그 사람은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하는 흉내를 냈다. 그러고는 어린 왕자가 박수를 칠 때마다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다. 계속 반복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박수만 치는 일이 지루했다. 그때 허영심 많은 사람이 물었다. 넌 나를 진짜로 찬양하니? 찬양?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니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부자이며 가장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날 찬양해다오. 제발. 어린 왕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 또 그의 부탁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죠 뭐. 아저씨를 찬양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어린 왕자는 두 번째 별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그 다음 어린 왕자가 찾아간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빈 술병들이 너저분하게 놓인 탁자에 앉아 계속 술을 마셨다. 그 모습은 어린 왕자를 울적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저씨는 왜 술을 마시나요? 잊어버리려고. 뭘 말인가요? 부끄러움. 술꾼은 이미 얼굴이 벌겠지만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뭐가 부끄러우신데요? 술꾼은 비밀을 알려주려는데 살며시 속삭였다.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어린 왕자는 머리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숫자를 세고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15 더하기 7은 22. 어린 왕자가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했다. 하지만 사업가는 어린 왕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 그래 안녕. 22 더하기 6은 28. 아, 그리고 26 더하기 5는 31. 아하, 그러니까 이걸 모두 더하면 5억 162만 2731이구나. 뭐가 5억이나 돼요? 5 billion? 사업가는 어린 왕자의 물음이 성가신 듯 말했다. 하늘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들 말이다. 별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 그래, 별. 아저씨는 그렇게 많은 별로 무엇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이 아니라 정확히 5억 162만 2731개야. 그러니까 그걸로 뭘 하느냐고요? 그냥 가지고 있지.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왕과 같은 건가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지 가지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달라. 그럼 별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부자가 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다른 별을 사지. 다른 별을 사면 뭐가 좋아요?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지. 순간 어린 왕자는 술꾼이 한 말이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말하는 법이 비슷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그 많은 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관리하지. 날마다 세는 거야. 힘들지만 괜찮아. 별을 관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거든.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게 왜 중요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청소를 해주죠. 그러니까 나는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꽃 한 송이나 화산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별을 위해 뭘 하죠? 사업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면서 또 생각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니까. 5번째 별은 지금까지 여행한 별들 중 가장 작았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가 가로등 관리인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그때 관리인은 가로등을 켜며 말했다. 안녕, 좋은 저녁이구나.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가로등을 껐다.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왜 가로등을 켜자마자 또 꺼요? 명령이니까. 명령이요? 무슨 말인지 정말 알 수 없군요. 알 필요는 없단다. 명령은 그저 명령일 뿐이니까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관리인은 가로등 불을 다시 켰다. 그러고 나서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며 후휴 하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전에는 괜찮았어.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저녁에는 불을 켰거든. 낮에는 쉴 수도 있었고 밤에는 잠을 자기도 했지. 지금은요? 네가 보다시피. 왜 이렇게 됐는데요? 별이 도는 속도는 빨라졌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지.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별은 1분에 한 바퀴씩 돌거든. 그러니까 나는 1분마다 가로등을 껐다가 켰다가 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1분이 하루란 말인가요? 그래, 맞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어. 그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불을 껐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 관리인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돕고 싶었다. 아저씨, 이 별은 3발짝만 움직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천천히 걷기만 하면 언제나 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루도 길어질 테니까 가로등을 안 켜도 돼요. 쉬고 싶을 땐 천천히 걷기만 하세요. 난 잠을 자고 싶단다. 아, 그렇군요.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이 아저씨랑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별이 너무 작아서 둘이 함께 있을 만한 곳이 없어. 어린 왕자가 6번째 방문한 별은 그 전에 여행한 별보다는 10배나 큰 별이었다. 이 별에는 노인 한 명이 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었다. 노인은 어린 왕자를 보고 말했다. 오, 탐험가가 또 한 명 왔구나. 넌 어디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책을 가리키며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건 무슨 책이에요? 여기다 무엇을 쓰시는 거죠? 난 지리학자야. 지리학자는 뭘 하는데요? 바다와 강, 도시, 산, 사막 같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을 하지. 우와, 재미있는 일을 하시네요. 어린 왕자는 별을 슬쩍 둘러보며 다시 말했다. 이 별은 참 아름다워요. 여기에 바다도 있나요? 글쎄 모르겠는데. 그러면 산은요?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는요? 강과 사막은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지리학자라면서 지리학자는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래, 맞아. 그런데 지리학자는 도시나 강, 산, 바다, 사막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탐험가가 하는 일이고 지리학자는 탐험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책에다 적어두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지리학자는 이 서재를 떠나면 안 된단다. 그러면 탐험가가 말한 곳은 가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귀찮은 일이야. 그런데 너도 탐험가가 맞지? 네가 본 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렴. 내 별에는 꽃이 한 송이 있어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어린 왕자는 당황했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꽃은 덧없는 거야. 덧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거지. 지리학 책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만 적는단다. 그러면 내 꽃도 곧 사라진다는 건가요? 그럼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내 꽃이 사라진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 가시 4개밖에 없는데 그런 꽃을 별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다니. 어린 왕자는 다시 지리학자에게 말했다. 제가 여행할 만한 별을 말씀해 주실래요? 지구라는 별에 한번 가보렴. 탐험가들이 참 괜찮은 별이라고 하더구나.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별에 두고 온 꽃을 생각하면서. 챕터 7 7번째
별, 지구에 오다. 마침내 어린 왕자는 지구에 왔다. 7번째 별이었다. 그런데 지구에 오자마자 깜짝 놀랐다. 사람을 볼 수 없었다. 혹시 별을 잘못 찾아왔나 해서 걱정이 되었다. 그때 모래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렸다. 노란 달빛을 닮은 뱀이었다. 어린 왕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 안녕? 난 지금 어느 별에 있는 거지? 지구. 지구 중에서도 아프리카라는 곳이야. 근데 여긴 왜 사람이 없어? 여긴 사막이야, 사막. 사막엔 사람이 살지 않아. 이번에는 뱀이 물었다. 근데 넌 어디서 왔니? 어린 왕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저 별, 바로 위에 있는 저 별에서 왔어.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왜 떠나왔니? 꽃하고 좀 다투었어. 어린 왕자와 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넌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늘고. 그래도 난 힘세고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해. 너는 다리도 없잖아. 여행도 떠날 수 없겠는걸?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어린 왕자의 발목을 친친 휘감았다. 그래도 난 너를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누구든 내가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지. 하지만 넌 다른 별에서 왔고 마음이 깨끗한 아이니까.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서서히 풀어주었다. 혹시 너도 너의 별이 몹시 그리워 돌아가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기억해둘게. 어린 왕자는 뱀과 헤어져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지금까지 본 산 중 가장 높은 산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보이는 건 뾰족뾰족한 바위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아무데나 인사를 했다. 혹시 누가 대답해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였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넌 누구니?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만 자꾸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내 별에 있는 꽃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챕터 8 여우의 말.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걷다가 길 하나를 발견하고 몹시 반가웠다. 곧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길이란 사람이 사는 곳과 이어지기 마련이니까.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린 왕자 앞에 장미꽃이 가득 피어있는 정원이 나타났다. 안녕! 어린 왕자의 인사에 꽃들도 입을 모아 안녕 안녕 하고 인사했다. 너희는 무슨 꽃이니? 장미꽃이야. 그래. 어린 왕자는 갑자기 너무나 슬퍼졌다. 그의 별에 있는 꽃은 자기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늘 뽐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상에 똑같은 꽃이 5,000송이나 있는데도 말이다. 난 지금까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장미꽃은 아주 평범하고 내가 가진 거지라곤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화산 3개뿐이야.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이 가엾게 느껴져서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안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왕자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여기야,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나는 여우야. 난 지금 너무 외로워.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미안. 난 너랑 놀 수 없어. 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여지는 건 뭐야?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길들여진다는 뭐야?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뭐야? 그건 서로 사이좋게 된다는 뜻이야. 서로 사이좋게 된다고? 그래. 지금 넌 나한테 수많은 아이 중 하나일 뿐이고 나 역시 너한테 수많은 여우 중 하나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에게 없어도 그만이지.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의 관계는 달라져. 우린 그때부터 서로가 필요하게 되거든. 그러면 넌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난 너에게 둘도 없는 여우가 되는 거지. Only one.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 내가 살던 별에 꽃이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그랬을지도 모르지.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혹시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오, 그거 괜찮은데? 그럼 닭은? 그것도 없어.
에이 이런, 그러면 안 되는데. 역시 무엇이든 모두 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여우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내 생활은 늘 똑같아. 나는 닭을 잡아먹고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이런 생활이 이제 좀 실증나.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날 길들인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 네가 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즐거운 음악에 취한 듯 기쁜 마음으로 굴에서 나올 거야. 여우는 아래쪽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저기 좀 봐.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밀밭이 보이지? 저걸 봐도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난 빵을 먹지 않으니까. 근데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난 저 밀밭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황금빛이었던 너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길들여줘. 부탁이야. 그럴게. 근데 난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도 찾아야 하고. 친구? 아, 친구는 가게에서도 팔지 않아. 친구를 원한다면 서로 길들여야 해. 그러니까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봐.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처음엔 내게서 좀 떨어져 그냥 앉아있어.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 천천히 내게로 다가오는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여우가 시킨 대로 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언제나 똑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아. 네가 만약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기쁘고 행복해질 테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말이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면 난 몇 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자 여우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떠난다니 난 눈물이 날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길들여달라고 했잖아. 길들여지니까 이렇게 울려고 하고. 네가 길들여줘서 좋은 게 뭐니? 좋은 거 있지. 네 머리카락 빛깔과 같은 저 황금빛 밀밭을 좋아하게 되었잖아. 여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정원에서 만난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가봐. 네가 사랑한 장미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와. 그러면 내가 비밀 하나를 더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여우가 말한 대로 정원으로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꽃과는 달라. 너희는 길들여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와 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장미꽃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다. 내 장미꽃은 너희 모두를 합한 것보다도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정성 들여 가꾼 꽃이니까. 난 그 꽃에 물도 주고 유리도깨도 씌워주고 벌레도 잡아주었거든.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다시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여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잘 가. 그리고 내 비밀은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볼 때 가장 잘 보인다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그리고 하나 더. 네 장미꽃이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어. 하지만 넌 절대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넌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해. 그러니까 넌 네 장미꽃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내 말 꼭 기억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난 내 장미꽃을 책임져야 해. 장미꽃을 책임져야 해. 책임져야 해. 챕터 9. 어린 왕자와 이별하다. Oh no. 비행기가 고장나서 사막에 비상 착륙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물을 마시면서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야, 네 이야기는 참 아름다워.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를 어쩌지?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다 떨어졌고 우리는 물이 없어서 곧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좋아. 좋은 친구와 여우를 만났으니까. 그러면서도 어린 왕자는 내 생각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나도 목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자.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찾아 나서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난 어린 왕자와 걷기 시작했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이 반짝거렸다. 별이 아름다워. 그건 아마도 저 별들 어딘가에 내 꽃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래, 그렇고 말고. 사막도 아름다워. 사막은 정말 아름다웠다. 달빛 아래 펼쳐진 모래 언덕 위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난 이런 사막을 좋아했다.
어린 왕자가 모래 언덕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일 거야. 나는 문득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났다. 그 집은 아주 오래되었는데 전해오는 말로는 그 집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 때문에 우리 집은 항상 아름다웠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별이든 사막이든 또 집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어린 왕자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사막을 걸었다. 마치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없이 걸어가다가 해가 떠오를 무렵 마침내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그 우물은 사막에 있는 다른 우물들과 달랐다. 꼭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린 왕자는 우물로 다가가더니 두레박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돌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저씨, 이 소리 들려? 우물이 노래를 하네. 두레박이 다 올라왔을 때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 이 물 마시고 싶어. 그래, 마셔보렴. 어린 왕자는 눈을 살며시 감고 물을 마셨다. 아저씨, 행복은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을 찾기 쉬운 건데 쉬운 걸 너무 못 찾는 것 같아. 그래, 네 말이 맞아. 행복은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데. 나도 물을 마셨다. 사막의 모래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행복이 느껴졌다. 아저씨, 약속 꼭 지켜야 해. 약속? 내 양의 입마개를 그려준다고 했잖아. 나는 정성을 다해 양의 입마개를 그렸다. 그것을 어린 왕자에 주려니까 마음이 울컥했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니? 어린 왕자의 표정이 어두웠다.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뭐? 그럼 넌 여기서 헤매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처음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내 말이 맞지?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지만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돌아가서 비행기를 고쳐. 그리고 내일 저녁에 여기로 다시 와. 다음 날 저녁, 나는 어린 왕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시 갔다. 어린 왕자는 우물 옆 낡은 돌담 위에 걸터 앉아서 아래를 보며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다. 기억 안 나? 여기가 아니라니까. 날짜는 오늘 맞아. 하지만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모래 위 내 발자국이 시작된 곳을 찾아봐. 내가 오늘 밤에 그곳으로 갈게. 나는 어린 왕자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네 독은 좋은 독이지? 날 너무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거지? 나는 깜짝 놀랐다. 돌담 밑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인다는 노란 뱀이 어린 왕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총을 빼들고 달려가자 뱀은 모래 속으로 쏙 몸을 감추었다. 나를 보자 어린 왕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비행기를 고쳤다니 정말 다행이야. 나도 오늘 집으로 가. 사실 방금 비행기를 고쳤다는 것을 말해주러 온 나는 어린 왕자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아득히 먼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나 무서워. 오늘 밤은 왠지 더 무서울 것 같아. 나는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웃음소리를 더 듣고 싶은데. 어린 왕자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아저씨, 밤이 되면 별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기 어렵지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아저씨는 저 많은 별 중 어느 한 별에서 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고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어린 왕자는 환하게 웃었다. 난 너의 그 웃음이 너무 좋아. 그래? 그러면 내 웃음을 선물로 줄게. 난 저 별 중 하나에서 환하게 웃으며 살고 있을 거니까. 아저씨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모든 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걸로 보일 거야. 어린 왕자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슬픔의 시간이 지나면 나를 안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남아있을 테니까. 어린 왕자는 또다시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근데 아저씨, 오늘 밤엔 날 찾으러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야?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뱀이 실수로 아저씨를 물면. 그래도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하지만 그날 밤 어린 왕자는 내가 한눈을 판 사이 소리도 없이 떠나고 말았다. 나는 서둘러 어린 왕자의 뒤를 쫓아갔다. 아, 아저씨, 오지 않는 게 좋았을걸. 아저씨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나는 다시 만난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아저씨 눈엔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야. 내 별이 너무 멀어서 무거운 몸으로 갈 수 없을 뿐이야. 뭐 상관없어. 몸은 껍데기일 뿐이니까.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 왔어. 바로 저기야, 아저씨. 나 혼자 한 걸음만 걷게 해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바로 주저앉고 말았다. 겁이 난 모양이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켜줘야 하는데. 어린 왕자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혼자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한 줄기 노란빛이 번쩍했다. 어린 왕자는 잠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리고는 한 그루의 나무가 서서히 쓰러지듯 그렇게 쓰러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뱀이 어떻게 한 것 같아? 챕터 10. 너를 그리며.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사막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친구들은 기뻐했다. 난 슬펐지만 그저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 후 별들의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다. 마치 수많은 별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큰일이다. 양의 입마개를 그려주면서 깜빡하고 끈을 그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양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못할 텐데. 그래서 나는 가끔 양이 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다. 그러다가도 금방 생각을 바꾼다. 어린 왕자가 알아서 양을 잘 돌보고 있을 거야. 밤이면 꽃에 유리덮개도 덮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모든 별이 나를 향해 웃어주고 있으니까. 아주 고요히. 이건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다. 세상 어딘가에 양 한 마리가 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서 어린이 말이다. 여러분도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해 보길 바란다.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럼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 그림도 잘 봐두길 바란다. 이곳이 어린 왕자를 만났다가 헤어진 곳이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꼭 별 아래에서 조금만 기다려보길 바란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 황금빛 머리카락의 아이를 만난다면 그게 누구인지 여러분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The snake. 황금빛 머리카락의 아이가 스네이크. yeah.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슬퍼하지 않도록 그가 돌아왔다고 바로 나에게 편지를 해주기를 바란다. 뭔가 슬프다.